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외신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다 디테일하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코인 동향 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강우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테라 설립자 권도현 대표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 한번 다뤄볼 건데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이슈들 저희가 조금 긴밀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테라 설립자 권도영 대표, 이 바닥에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테라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 약 5월 7일이죠. 테라의 UST가 1달러를 지키지 못하면서 루나의 이제 붕괴가 일어났는데요. 거의 마이너스 99.99%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나의 붕괴에 따라서 전 세계 암호화폐 가격도 하락이 됐는데 이 사건에 이 권도영 대표가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 테라의 치명타를 입힌 지갑이 있습니다. 네. 그 지갑이 초기에는 어떤 월스트리트에서의 누군가 투자자의 지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테라폼즈가 관리하는 지갑인 게 드러났어요. 그게 확정이 되어 버렸나요?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테라 관계자들이 현재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거의... 이제 웁살라 시큐리티랑 네. 코인데스크가 그 조사를 해본 결과 그 해당 지갑이 테라폼즈에서 이제 관리하는 지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예 난 거군요. 아직 뭐 판명이 났다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금 의심스러운 동향이 좀 추측이 되는데 그 우리가 유동성 풀이라고 하죠. 네. 그 유동성 풀에서 테라폼즈 렉스가 1억 5천만 개의 UST를 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풀의 UST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러고서 몇 분 뒤에 8,500만 UST가 다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풀에서 UST라는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UST 가격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오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8,500만 개의 UST가 들어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갑자기 너무 많은 UST가 들어오니까 그 루나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 테라폼즈 랩스에서 갑자기 왜 1억 5천만 개를 없앴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8,500만 개가 몇 분 뒤에 들어온 그런 이상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늦게 들어온 지갑이 그 수익을 좀 얻은 거고요. 네. 그리고 테라폼즈 랩스에서 그 1억 5천만 개를 이제 빼면서 그거를 USDT랑 USDC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쪽으로 보내서 그걸 USDC로 이제 바꿨어요. 그때 또 생각해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그때 뭐 되게 잘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테라폼즈 랩스가 이제 관리하던 UST가 USDC로 바꾸니까 좀 더 안정된 돈을 이제 회사 측면에서는 보유를 한 거죠. 그게 한 9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루나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전에 테라폼즈 랩스가 이제 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300여 개뿐이 안 남은 거예요. 회사 계정에서. 그러니까 이 8만 개를 어떻게 했냐? 근데 이 회사는 이 8만 개를 시장을 방어하는 데 썼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죠. 의문스럽죠. 예, 네. 갑자기 뭐 며칠 만에 8만 개 그죠. 비트코인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 회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권도영 대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2019년에 이 테라 블록체인이 가동하기 전에 코인 10억 개가 사전에 발행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금액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특별 일출권이라고 해서
요 SDR이라는 특별 인출권을 가지고 있으면 루나로 교환을 하거나 UST로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스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전에 이렇게 자기들이 코인을 미리 찍어놓은 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를 기망한 거죠. 그렇죠. 백서는 그래도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백서에 우리가 발행한 코인들이 각각 어디에 네, 쓰이고 있다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의도로 있는 게 백서인데 네. 거기에 아예 명시를 하지 않고 발행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백서에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상에. 잘못 알게 된 거죠. 아, 이 코인들이 미래가 있겠다. 왜냐하면 사전에 회사가 1조 5천억 원치를 먼저 먹고 시작했다 그런다고 모르니까요. 한다면 네.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네, 뭐 어머. 작은 회사인데. 네. 근데 요 또 테라폼즈 랩스 쪽에서는 우리가 백서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부 뭐 커뮤니티에서 무슨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도 물론 이상하지만 이런 두 이제 번째도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번 기사가 이제 세 번째를 나타내는데요. 익명의 내부 고발자 팬맨이라고 있습니다. 팬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권도영 대표가 자신의 이제 비밀 지갑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오라고 하잖아요. 그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 안에는 2천만 개의 루나가 들어있는 그런 지갑인데 이 지갑이 2021년 8월에 그 컬럼버스 5 메인넷 업그레이드 제안을 할 때 썼던 그런 지갑 주소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테라 2.0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많은 수가 찬성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조작의 그렇죠. 조작을 한 거죠. 오. 네. 그래서 이게 참 까두커 양파처럼 그러니까요.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그러니까요. 기업가였는데 결국에는 까도 뭔가 개혁. 이상한 조짐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우선은 이 테라 사태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언론과 하물며 내부 고발자까지도 추적에 들어가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허점들과 굉장히 처음부터 조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한 사실들이 하나하나씩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밀 지갑을 사용해서 이 테라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조작한다라는 그러한 현재 의심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테라 붕괴 자체를 의도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은 이미 일전에 저희가 좀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애초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차익을 챙기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백서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오늘 하나하나 집어주셨는데 참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세무조사만 제가 좀 들어갔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어떤 징벌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없을까요? 지금 뭐 SEC에서 여러 가지 이 지갑 정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추가적인 뭐 형벌적인 조치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 뭐 만약 의도됐다고 한다면 너무 큰 자신의 이제 욕심이 좀 그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반이라면은 정말 몇십억도 엄청 큰 돈인데 그럼요, 네. 그걸 뭐 1,000억을 넘어 1조를 일조를, 미리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막 축적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계속해서 양파 까듯이 뭔가 이제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부 팬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니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돈에는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 커뮤니티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그가 하는 이제 모든 일과 말장난을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돈을 빼가는 일에만 좀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한국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께서 이러한 어찌 보면은 사기이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좀 연루가 됐다라는 게 한국의 망신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참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네. 이게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했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한다면 조금 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맞아요. 한국 사람을 보는 좀 눈빛이 많이 좀 맞아요.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한국인으로서 좀 그러한 부분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렇게 또 낙인 찍히게 되면 앞으로 한국 개발자분들의 길마저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정말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팩트가 체크되는 대로 계속해서 대표님이 또 브리핑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도지 체인이 테스트넷을 네. 출시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도지 커뮤니케이션 아니 도지 이제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도지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뎁을 제공하거나 NFT를 발행할 수 없는 예, 그런 코인인데 이번에 도지 체인이 테스트넷을 시작하면서 도지코인과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넷은 뭐냐면 메인넷이 배포되기 이전에 이 네트워크를 평가하거나 그 D앱을 평가하는 그런 테스트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 체인이 이번에 이제 폴리곤 엣지로 구동되는 그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데요. EVM 호환 스마트 체인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도지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D앱이나 NFT를 개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뭐 도지 체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지 체인이 발행이 돼서 이제 도지 코인과 함께 연동이 돼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좀 쓰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도지 체인은 도지 코인이 도지 체인에서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랩핑된 도지 코인이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W 도지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도지 코인은 그 도지 체인 내에서 이제 가스비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파이, 즉 게임 블록체인 내에서도 어떤 도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디파이도 지원을 하고, 당연히 NFT도 지원을 하고, 거버넌스까지, 다오까지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또 이제 도지체인을 발행을 함으로써 이 유틸리티를 조금 더 발전시킬 만한 테스트넷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니까 악재가 좀 만연한 시장에서 그나마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지코인의 가격에도 추후에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가치 자체가 좀 생기면서? 네, 그렇죠. 도지코인의 경쟁자가 이제 시바이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바이누가 뭐 시바이누 메타버스까지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더리움과 호환이 될 수 있는 도지 체인을 만들면서 도지코인도 향후 메타버스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이제 POS 지분 증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EVM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이 코드 수정 없이 바로 이번에 도지체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지코인과 도지체인은 상호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을 더블로 도지로 바꿨다가 향후에 다시 도지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도지코인에 관한 가치들도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과 이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NFT 사업에도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횡보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그래도 주의해 볼 만한 그런 점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이런 네트워크들이 기존의 예를 들면 비트코인 계열이들은
프로그래머블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장성이 이제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도지코인이 처음이 아니라 많은 토큰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이 방식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도지코인 그쵸. 가격이 네.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도지코인 이제 추종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까지도 저희가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아버지가 블록체인을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이슈네요. 이 부분도 좀 재미날 것 같은데 한번 다뤄볼까요? 네, 메타버스란 용어를 이제 가장 처음 만든 오. 사람이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인데요. 30년 전에 이미 이제 스노우 크래쉬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메타버스를 언급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라미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기존에 뭐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미나는 2D 화면에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 화면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제공한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와닿으려면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메타버스라고 만든 애들은 대부분 2D 화면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뭐 게임을 그렇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D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어지러움을 많이 그쵸, 느낍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평면 2D 화면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이 거기 메타버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연령층들이 조금 더 쉽게 이 메타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화면들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3D 화면 저도 좀 어지럽거든요. 대표님은 안 어지러우세요? 저도 보시면은? 어지럽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저희처럼 조금씩 살아갈수록 또 그런 것들이 좀 어지럽고 적응이 힘든데 이제 그런 메타버스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2D 화면까지도 지원하는 그러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테라에 관한 조금 깊은 이야기부터 해서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도지체인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시장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시장 이겨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